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학과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양구 기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쉽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 제욕하면 안 돼요 라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할까요 우리? 제육이요? 돼지고기? 욕. 아, 제욕?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없을 때. 예, 없을 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 없어요? 강양구 기자에 대해서. 아니요, 없어요. 저는. 하세요 빨리. 나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만. 설대호 교수님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없어요. 예. 사람이 실이 없어요 이렇게. 예? 강양구 기자가 너무 코로나 버스터즈 끝나고 우리 힐링 라이브 콘서트 하잖아요. 너무 날로 먹었어. 그렇지 않아요? 설대호 교수님은 음대 교수에 못지않은 실력을 막 하셨는데 강양구 기자는 조금 약했단 말이죠. 예. 별로 시작할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재미가 없나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으로 오늘도 코로나 얘기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위드 코로나 이제 설 교수님. 예. 다음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오늘 제일 걱정이 지금 오늘이 몇 명이죠? 오늘 2111명. 네. 이 단위가 이게 뭐 확 늘어나가지고 만 단위까지가 아니면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러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하루 5,000명 확진자가 나와서 거기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84%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론이 공포를 좀 많이 과장한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하고 확진자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야 돼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게 되면은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년 전에는 확진만 되면은 생활치료센터를 가거나 병원을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재택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은 위중증자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고 감염자 중에서 위중증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지. 확진자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잘 하니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는 초입 부분에는 언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안정을 찾아면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막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발표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다소 긴장이 이완되거나 조정 국면에서 많이 나온 측면이 있지만 조만간 다시 하락하면서 안정화 기조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10,000명 나오면서 어려워지고 이럴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뭐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지만 위드 코로나 한 이후에 폭증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기 어렵다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인 경우인데 영국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백신 접종으로 해서 쭉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서 5만 명 정도 찍었다가 또 약간 조정을 했다가 다시 약간 좀 늘고 있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가 마스크, 두 번째가 고령층 미접종, 세 번째가 온전한 접종을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부스트 샷.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많은 나라들한테서 보는 것처럼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데는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방금 최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포르투갈 같은 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서 위드 코로나 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마스크를 계속 잘 착용하니까 거의 늘지 않거든요. 포르투갈이 그렇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르투갈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마스크가 계속 중요하다는 점. 저는 유럽은 다 마스크 안 차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포르투갈은 초기에
엄청났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포르투갈이 엄청나게 상황이 나빴어요.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요? 하기 전에. 예, 그래가지고 백신 접종을 할 때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할 때도 백신 접종률이 한 70%가 넘을 때 위드 코로나로 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실내는 지금 우리처럼 계속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하고 있는 국가가 그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초기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국민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 지금은 확진자가 엄청나게 줄어서 유럽에서는 또 전 세계에서도 상황이 제일 좋은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아니 우리 국민이야 뭐 마스크 쓰는 거는 그렇죠. 뭐 잘 쓸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축구 보면 잉글랜드 EPL 보면 거기 관중 꽉 차잖아요.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관중 속에 보면. 근데 아마 입장했을 때 백신 패스라고 해서 백신 맞은 사람들만 들여 보냈을 거예요. EPL 그 경기장에도. 영국 유학파라고 또 영국을 옹호하시는 아니 옹호라기보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일단 입장만 되면 쓰지는 않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잠실구장에서 뭐 코리안 시리즈를 한다 이거야 하고 그렇더라도 마스크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될 것 그것도 그렇고 같은데. 밀집도가 완전히 다르죠. 영국의 EPL 보시면 밀집도가 그냥 꽉 차지 않습니까? 거기는 빈틈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운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들과는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방금 방역당국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1339에서. 최지은님께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얀센 백신 접종자로 추가 접종 대상이십니다.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오니 안내드리는 예약기간 안에 코로나19 추가 접종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문자가 조금 전에 왔는데 얀센 저처럼 맞으신 분들 30대 가 많이 맞았잖아요. 어떻게 얀센 추가 접종 계획 안에서 어떤 백신을 맞게 되고? 얀센 백신 추가 접종은 10월 28일부터 예약을 하는데요. 10월 28일 오늘부터죠. 예약을 하고 이제 11월 8일부터 접종을 할 예정인데요. 뭘로 맞아요? 화이자 또는 얀센을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얀센 맞으신 분이 얀센을 맞지는 않을 거고요.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하실 예정인데 한 5만 명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부스터샷 대상자들이 이제 1차 부스터샷 대상자들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부스터샷 일정을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당국이. 여기에는 이제 50대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이제 우선 접종 직업군 중에서 뭐 소방관 뭐 이렇게 대민 일을 하시는 완전 의료진은 아니지만 의료진에 준하는 분 이런 대국민 분들 서비스 하시는 대국민 서비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부스터샷으로는 2차 부스터샷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대 연령층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직업군 이런 60대는요? 분들은 60대는 이미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연락이 없는데요. 부스터샷 대상자가 아니시잖아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선배님은. 그러니까 일반인들 부스터샷 계획은 아직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 청취자들 질문 같은 거 좀. 4228번님 초기와 다르게 이제는 확진자가 1,500에서 2,000명 사이를 오고 가는데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많은 인원 중에 1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완료자가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정말. 이거는 이제 질문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나오는 확진자 중에는 백신을 아예 접종 안 하신 분 연령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하신 분 중에서 이제 둘로 나누죠. 1차만 하신 분, 2차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겠죠.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돌파 감염자들 중에도 감염자가 있어요, 사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중에도 있고 백신 접종 안 한.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위중증 사망, 특히 이제 사망과 관련해서는 어떠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전 국민 대비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1차 접종까지. 1차 접종이 79.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접종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기서 사망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백신 미접종한 고령자분들이 일단 대부분입니다. 백신 접종 확진자들 지금 통계가 사망자 중에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비중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 고령자들이 많고요. 미접종 고령자들이. 그다음에 미접종 고령자들 중에서 돌파 감염, 온전한 접종을 했는데 돌파 감염 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국의 파월 의장이 돌아가신 것처럼 소수가 사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부스터샷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대로 하면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나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다 확진자로 확인은 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비중이 훨씬 크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을 안 한 고령자들이 주로 사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7247번님이 회사에서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은 음성이고요. 저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검사를 화요일에 했는데 또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양성 확진받은 직원은 얀센 접종한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이 일단 나왔으면은.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얀센이 방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센은 1회 접종만 하기 때문에 비교적 면역이 2회 접종하는 거에 비해서는 빨리 이제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직원을 검사했는데 얀센 접종하신 분만 감염자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는데 얀센 접종하신 분이 감염이 되셨어도 아마 거의 증상이 없었거나 이분이 직원하고 같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접종이 됐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점을 우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무도 중증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 음성인 분들은 회사가 아주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아마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계신 회사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접 접촉자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오면 출근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리는 회사도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뭐 의심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출근해라라는 곳도 있고 이건 약간 좀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분은 2차 접종을 하셨잖아요. 예. 2차 접종을 하신 분은 밀접 접촉을 해도 음성일 경우에는 그냥 출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국의 지침이. 그죠. 그냥 출근 가도. 정상적으로 회사 하셔도 생활 됩니다. 하셔도 예. 네, 하셔도 됩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나 설 교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는데 만일에 회사가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은 그냥 한 번 더 하셔도 된다니까요. 검사를.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본인에게도 좋고 회사에게도 좋은데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침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출근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신 유튜브로. 2차 접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네. 그렇죠. 유튜브로 한 분이 190님이 선배님이십니까? 라고. 설대호 교수님, 그 염색 좀 하고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예? 자, 코로나 버스터즈 오늘 설대호 교수님의 동무대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잠시 후에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월간 김용진으로 함께 하는데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자 김응수 교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